안녕하세요. 퉁치 달리아의 다시 보고 싶은 영화 63번째. 근데 참 재밌는 게 저번에 해서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 제목을 안 알려드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 1936년 아나톨 리트박 감독의 그 비유라고 돼 있는데 제목 비유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제목은 그냥 마이어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어링은 루돌프 황태자가 구입을 한 사냥터가 있는 그런 어떤 건물 이름을 마이얼링, 그 장소 이름을 마이얼링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마이얼링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이 다니엘 다리우가 마이얼링을 보면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마이얼링 정말로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이름 같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 영화 자체는 한편의 그 동화 같은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장소에서 지금 등장하는 이 장면부터 마치 동화 속의 어떤 느낌이 나는 장면인데요. 좀 전까지 어땠어요? 그 막 방탕한 공간에서 그렇게 결혼 5주년이 됐는데도 그것도 알지 못하고 술 마시는 데 취해서 그것도 한쪽에 격리된 채 있다가 누군가가 알려줘서 거기에서 그냥 뭐라 그럴까 표면적으로 해서 자기 스스로를 자주하듯이 그러면서 내 결혼 기념일을 축하해주면 어떻겠냐 하고 잔을 들어라 하니까 모두 어색해하죠. 결국은 이제 그 건배사를 바꿔서 우리 황태자의 건강을 위해서라는 건배를 하면서 이제 분위기가 좀 나아지고요. 그때 마린카 보고 집시한테 춤을 추라고 하고 그리고 사랑에 대한 노래를 하게 되고 그리고 마렌카가 잠깐 나가려고 했을 때 그 뒤를 쫓아가 보니까 마렌카 역시도 어땠습니까? 그 타페 백작의 하수인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모든 자기한테 접근하는 여자에 대해서 이 루돌프는 늘 경계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실한 사랑 자체를 믿지 않고 모두가 자기의 돈이나 아니면 타페에 그런 어떤 덫에 이렇게 덫을 치기 위해서 타페에 동조해서 자기를 가두기 위해서 덫을 놓는 그런 어떤 상징으로서 여인밖에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본인이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나중에 얘기하지만 이런 어떤 그 전원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이런 뭐라고 부릅니까 이런 놀이공원 같은 그런 거죠. 그런데 놀이공원으로 이렇게 그 흥청망청하던 집시의 음악이 놀이공원의 음악으로 바로 연결이 되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보는 거는 뭐예요? 저 회전목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화에서 운명의 사랑 같은 영화에서 저런 거는 이 벌써 어떤 느낌을 주냐면 여기서 왈츠가 상당히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왈츠는 도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원 운동의 첫 시작이 바로 저 회전목마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왈츠를 춤을 빠르게 이렇게 추는 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또 운명의 소용돌이에 빠지는 그런 부분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이제 셉스를 만나서 서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계속 나를 감시하고 나는 그 감시의 틈으로부터 숨 쉴 수가 없어. 그래서 그쪽으로부터 나는 벗어나고 싶어. 때로는 떠나버리고 싶어.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뒤에서 두 명이 따라 붙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농담 같은 거로 이제 좀 앉았네. 우리도 이제 좀 쉴 수 있겠네 하면서 왜 저 사람들은 마차도 있으면서 저렇게 걸어 다니는 줄 몰라 하면서 그런 부분은 약간 프랑스적인 코믹함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대중적인 춤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춤 구경할 만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저렇게 둘이서 남아서 서로 이제 뺨을 때리면서 저렇게 춤을 추는 춤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런 것도 약간 상징이 있는 것 같아요. 서로한테 어떤 고통을 주면서 한편으로 보면 춤을 추면서 즐기는 거잖아요. 저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랑은 마치 저번 영화에서 1분 젊음은 1분 행복하고 나머지는 고통이다. 사랑 역시나 그런 부분 서로한테 한편으로 보면 사랑한다는 건 고통을 주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유쾌함 자체에서 뭔가 시닉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런 거를 갖다가 저런 공연이라든지 이런 공간이 본인이 유일하게 도피할 수 있는 즐거움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여자는 어때? 그러니까 역겹고 지루할 뿐이고 그리고 여자는
허영과 허영과 그런 어떤 부분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많은 남자들이 자기 부인을 자기한테 이렇게 갖다 바친다는 그런 어떤 얘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어떤 뭐라 그럴까 그 음모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인에 대해서 아주 그릇된 어떤 시각, 피해의식이 너무나 많은 어떤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심지어 농담을 합니다. 자네 딸, 어린 딸 있잖아. 그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딸 너무 못생기고 안경 끼고 그래. 그러니까 그건 농담이야. 하면서 그런 어떤 여인에 대해서 이런 극단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순간에 갑자기 한 여자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에요? 여인에 대해서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한테 시선이 처음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 여인 옆에 어떤 남자가 붙으니까 하는 얘기가, 아, 당신 뭐야? 하면서 내가 이 여자의 그 남자인데 하면서, 아니 그냥 잠깐 혼자 있길래 그랬을 뿐인데 하니까 이제 얘기합니다. 나 당신 모르는데 당신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냐고 하면서 루돌프한테 얘기하니까 루돌프가 이 약간 프랑스적인 농담이죠. 그래도 무례함보다는 거짓말이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아, 맞아요. 그러면서 저 사람 너무 그래요. 하면서 얘기하고요. 당신같이 어린 여자가 여기 혼자 있는 거 웬일로 혼자 있으니까 아니에요. 엄마, 언니, 사촌이 있는데 잠깐 서로 길을 잃은 거예요. 곧 엄마 찾을 거예요. 하면서 그럼 같이 찾아보죠. 하면서 서로의 발라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춤추는 공간을 보고 바로 지나서 바로 연결이 되는 오버랩 되는 공간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어떤 공간이냐면요. 마치 인형극이거든요. 인형극인데 프랑스의 대중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런 어떤 그 놀이공원의 단골 어떤 주제 중에 하나죠. 그런데 어때요? 여기서는 여인이 공주고요. 공주고 어떤 남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왕은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을 왕한테 알립시다 하는 어떤 그런 장면이에요. 그걸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 그걸 보는 장면을 저렇게 보여주고요. 그럴 때 누가 꼭 나타나요? 저기 악마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악마다 하면서 너를 그 불에 지져버리고 막 끓는 물에 부어버리고 할 거다. 널 잡으러 왔다 하면서 얘기하니까 저 아이들의 세계, 그 동화의 세계인 거죠. 그런데 상당히 상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카메라의 움직임을 통해서 얼마나 저 단순한 내용들이 많은 사람의 어떤 집중을 받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결국 보면 우리의 인생 자체의 스토리가 저런 단순함 속에서 다 녹아 있다는 어떤 그런 얘기고요. 그걸 갖다가 유난히 집중해서 보고 있는 다니엘 다리우를 마리아 베체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저 행복을 더 누리고 싶어요. 막 이렇게 악마한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때 대사가 중요합니다. 행복한 영혼은 고통 속에 빛이 나지. 이런데 이 번역보다는 실질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가장 행복을 레플리저걸 레메이하고 닿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장 저주받기에 좋은 사람이다. 이런 어떤 내용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니까 그냥 자비란 없다 하고 저 악마가 데리고 가는 장면이거든요. 여기에 많은 상징이 있습니다. 결국은 보면 나중에 마이얼링이라는 장소로 갔을 때 그 이름이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이름 같아요. 그때의 동화는 바로 이 동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무 슬프다 저거,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공간에 아주 재밌는 게 있습니다. 돈을 주고 저 고리를 사서요. 고리 3개에 얼마에서 고리를 던져서 저 백조의 목에다가 걸면 경품을 주는 그런 놀이에요. 지금 같으면 완전 동물 학대겠죠. 그런데 이제 고리를 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왜 저 백조에 대해서 고리를 걸고 싶냐면 저 백조가 당신을 닮았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저 지금 고리를 던지는 백조는 어떻게 보면 저 다니엘 다리우, 마리아 베체라의 그 상징인 거죠. 그 하얀 순백의 그 백조인 거죠. 거기에 목을 겁니다. 그 망게 실패했고요. 두 번째도 실패합니다. 그리고
엉꺼가 맞기 실패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성공을 해요. 그래서 박수를 치는 거잖아요. 근데 저게 저는 상당히 그 상징인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등장할 때 둥글게 가는 회전목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둥근 느낌이죠. 그런데 그거를 목에 고리에 마리아 베체라를 상징하는 그 백조의 목에 건다는 거는, 그리고 저렇게 좋아한다는 거는 운명적으로 어떻게 보면 둘의 엮임, 일종의 저 부분이 나중에는 반지로 승화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품으로 뭘 받았냐면, 누가 경품 받아야죠 하면서 저기서 사탕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저 누가입니다. 누가를 해서 반으로 나눠서 먹어요. 당신 거 하니까 나 누가 너무 좋아해요 하는데, 그 순간에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예요. 낯선 남자와 같이 있는 걸 보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둘이 어떻게 보면 한 몸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고리를 걸어서. 그리고 그 다음에 경품으로 그걸 받아서 그 받은 거를 같이 나눠 먹기도 하는 그 중요한 순간에 어머님이 낯선 남자와 있는 걸 보면 안 된다 해서 어떻게 보면 이별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중간중간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다. 그런데 당신 혹시 그 루돌프하고 많이 닮은 거 아니냐?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면서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 베체라도 어느 정도의 그 귀족의 가문이기는 하라는 뉘앙스입니다. 왜냐하면 저 공작, 어떻게 보면 저 황태자의 얼굴을 어느 정도 인식할 정도면, 어떻게 보면 그거를 갖다 서민이 사진을 통해서 봤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어떤 직접적인 파티나 이런 데 가서,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해서 안면이 어떻게 보면 그런 얼굴이 익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만나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누가를 좋아하는 황태자라 하면서 이제 셉스가 놀리는 장면이고, 예, 그리고 음악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자, 이런 공간. 첫 번째 그 황태자가 아니라 황제가 등장해서 그 누구야 타페 백작하고 얘기하는 그 장면에서도 공간 자체가 너무 싸늘하고 좀 뭐랄까 차가운 공간의 느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공간이네요. 결국 보면 황태자의 공간인데요.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상당히 각진 느낌의 조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영혼이 좀 결여돼 있는 그런, 그 앞에는 그 의자에 빈 의자만 있고요. 자, 어제 늦게 왔다고 막 뭐라고 하니까 누구냐면 그 아주 충실한 로세크라는 시종입니다. 아주 나이가 많고요. 오랜 동안 어떻게 보면 황태자를 모셔왔겠죠. 로세크가 어제도 막 늦게 오셨다는데, 그러니까 나는 지루한 일상을 피해서 그렇게 좀 놀 필요가 있다.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라비 네파 언 아뮤즈몽,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이라는 거는 늘 즐기기만 위한 오락 같은 거 절대 아닙니다 하면서 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 목소리 좀 안 좋다 하면서 로셰크 하면서 황태자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새벽에 그 셉스가 찾아왔어요. 셉스가 이제 신문사도 폐간이 되고 자기 도망가야 된다고 하면서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왜 나 안 깨웠냐 그러니까 깨우지 말라고 했고, 자기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자기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말라고 전해달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거기에 이제 붕괴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참 붕괴를 해가지고 있는 상황에 누가 들어옵니까? 바로 그 타페 백작이 도착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화가 나서 고함 지르듯이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타페가 어떤 목적으로 왔냐면, 제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것 같아서요. 그 신문이 폐간됐고 그런 얘기를 갖다가 아주 예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황제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의 충성심을 당신한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당신 그 단어 자체의 뜻도 모르는 사람이었어? 하니까, 아, 우리는 서로 그 상당히 대화가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제 얘기를 이해 못 하신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되게 섭섭하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불어는 어떻게 보면 프랑스 영화는 그런 어떤 비꼬우면서 그 안에 적재적소의 단어들을 찾아내는 그런 뉘앙스를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프랑스 영화를 이렇게 다루려면 문장 하나하나를 갖다가 다 띄어서 생각하면 참 재밌을 건데 그러면 저작권에 바로 걸리겠죠. 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가 폐하가 했다고 사실 너가 한 거 아니야? 그리고 나를 갖다가 보호하고 있다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했다고? 내가 누구한테 보호받고 싶은데 바로 너한테 보호하고 싶어. 너로부터 보호받고 싶어 하면서 그렇게 이제 공격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다 시킨 거잖아. 네, 세부 기업의 두 이마지네. 너가 다 상상한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설명을 드리죠. 그런데 어떻게 빨리 그거 조치 철회할 거야 말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황제의 뜻이라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제 나가고 갑자기 내가 그거를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화가 나서 저렇게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황태자 요새 잠 못 자서 너무 신경이 예민한 거 아니야?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아닙니다. 충분히 주무셨어요. 하면서 이제 자기 황태자를 변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비꼬 와서 나가면서 얘기합니다. 황태자를 당신이 더 잘 알겠지, 뭐. 그러면서, 황태자 이대로 더 기다려야 될까? 그러니까 기다리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하고 이제 사라지고요. 그리고 어디로 직진합니까? 황제 만나러 직진하는 거죠. 그 모드를 거쳐서. 근데 갑자기 황제가 지금 너무 바쁘다고 안 된다고 합니다. 48시간 동안 못 만난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분개해서 이제 오는 거죠. 뭐 못 만나? 그러면서 이제 아주 그 심각한 음악이 들리고요. 자기 방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나 더 이상 못 하겠어. 내가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뭐야? 그리고 그 아버지도 못 만나고 그리고 이 안에서 속박이 돼서 정말 목을 만지면서 친구가 체포돼도 그 얘기조차 못하고 그리고 이 장면 너무 중요한데 이 장면을 못 보여드려. 이 장면은 너무 중요해서 보여드려야 됩니다. 얘기합니다. 자, 에티켓 라포스테 렌트리그. 그러니까 이게 어떤 레티케 이놈의 예절 그리고 포스테 이 거짓된 모든 것들 그리고 엔트리그 나를 어떻게 잡아 넣으려는 그 술수들 거기에 그냥 질려버리겠다 하면서 저렇게 두드려 부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정말로 나를 위해 줄 내가 믿고 할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야망이나 배신 없이 날 봐주고 날 있는 그대로 인간으로 봐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리고 그리고 나의 오랜 친구 당신도 아무것도 못하고 다른 이도 못하고 그리고 나 자신도 나한테 해줄 수가 없어 하면서 저렇게 이제 서글프게 나가는데 그때 얘기합니다. 오늘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이 있는데 그때 참석하면 황제가 볼 수 있을 거라고 하고 황제 옆자리에 앉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모든 사람이 다 올 거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오케이 하면서 이제 갑자기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가요? 무대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그런데 황후는 오늘 아파서 못 나온다는 겁니다. 황제 옆에 있는 저 여인은 이제 그 황태자 빈 거죠. 그리고 늘 보면 저런 예식이 시작될 때는 국기가 나오고요. 국기를 통해서 장면이 이제 정면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 이제 애국가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 장면 하면서 그리고 뭐 귀족들의 서로를 이렇게 그런데 눈에 누가 띄는 거예요. 저 여자가 누굽니까? 그 황태자의 사촌이잖아요. 라리 씨 백작부인요.
그런데 이게 카메라가 정면으로 가면서 아, 쟤 참 예쁘다. 저렇게 성장했는지 몰랐네 하면서 베체라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보면 그 카메라가 이렇게 정면으로 가면서 마치 무성 영화 시절처럼 카메라가 가깝게 간다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어떤 뭐랄까 감정선이라든지 그런 걸 잡기 위해서 나오는 거고요. 그야말로 클로즈업이 되는 어떤 장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정적인 느낌의 극단적인 부분이 왔을 때는 이제 클로즈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되게 쉬우면서 한편으로 보면 클로즈업을 통한 엄청난 또 연기가 필요한 어떤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저기에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아무런 어떤 그리고 조지는 오빠입니다. 황제 폐하 뒤에 있는 저 들어오는 저 장교 저 누구지? 저 하니까 황태자잖아. 루돌프 황태자. 그리고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인이 꽤 이쁘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 아리씨 백작 부인이 쟤를 가지고 사격에 대비를 시키는데 내가 그 후견인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막 그 너 언제 이렇게 컸냐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나가려는 순간에 이제 오히려 조지가 저 모르겠어요. 저 예전에 한번 봤잖아요. 그러니까 알지 하면서 얘기하는 부분은 저 마리아를 어떻게 하려면 조지를 어떻게 잘 승진을 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뉘앙스를 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호두깎이 인형의 대표적인 음악들이 나오는 거죠. 꽃의 왈츠. 그러면서 이제 왈츠가 호두깎이 인형의 왈츠가 나오면서 이제 서로의 저렇게 한 명은 거의 몽상에 저렇게 있는 거고요. 그 지루함의 극치. 빨리 이 공연이 끝나고 황제와 대면해서 그 셉스 문제를 처리하고 싶은 거기에만 이제 정신이 가 있는 거죠. 공연의 정신이 근데 이 공연 장면이 되게 길어요. 그리고 여기는 누굽니까? 여기는 황태자 비의 장면이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데 갑자기 누구를 봤습니까? 서로를 처음으로 이제 또 그 이후에 다시 확인을 한 거예요. 카메라가 천천히 들어가고요. 그러면서 겹치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깁니다, 이게. 아예 꽃의 왈츠 전체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 보세요. 이 장면 되게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순진한 장면 같으면서 되게 감동이 큰 장면입니다. 이런 거죠. 저 공연을 보는데 실질적으로 공연에 그게 눈에 안 들어오고 그 황태자를 처음 만났던 그 회전목마 있던 그 장소만 기억이 난다는 거를 저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그 장면이 지나면서 첫 만난 장면, 그리고 그리고 저 장면, 악마가 와서 데려가는 장면, 네, 그리고 마지막에 백조 장면, 그리고 좋아했던 장면, 그리고 그 장면으로 이제 돌아온 거죠. 네, 제가 좀 장면을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서 여기에서 이제 2부를 정리하고 이제 3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